정시의 사주명리 272강은 사주 감명의 중요한 자료의 하나인 정격이 아니고 외격에 해당하는 양신 성상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자기의 사주 구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시력을 찾아서 생년월일시와 남녀 구분하시고 음력, 양력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외격의 8번째 시간인 양신 성상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외격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별격이라고 하기도 하는 양신 성상격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리에서는 다른 인자들도 중요하게 사용하지만은 태어난 달의 기운이 사주의 나머지 글자와 어울려서 그 사람의 개성이나 성격과 그리고 직업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인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하여서 태어난 달을 기준하여 그 특성에 따라서 격을 정하여서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격에는 정격과 그리고 외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격에는 10정격이 있으며 10정격에는 정인격, 편인격, 그리고 비경급제로 이루어지는 근록격과 양인격, 또 식신과 상관으로 이루어지는 식신격, 상관격, 재성으로 이루어지는 편재격, 정재격, 그리고 관으로 이루어지는 정관격, 편관격, 이렇게 해서 10정격이 있으며 10정격을 제외한 나머지의 격을 외격으로 삼게 됩니다. 이 외격에는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가 많으며 그 중의 하나인 양신성상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신성상격은 사주에서 일간과 그 외에 해당하는 오행이 하나만 있어야 양신성상격이 성립됩니다. 즉 일간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오행이 4대4의 동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양신성상격은 일간과 인성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은 일간과 식상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 일간과 재성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일간과 관살로서 이 네 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신성상격은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식상이나 재성으로 설기가 이루어질 때를 상격으로 삼습니다. 상격으로 보고 인성으로 태과해지거나 관으로 극을 받는 양신성상격을 착격으로 보게 됩니다. 양신성상격 중에서 두 오행이 서로 상생하게 되면 이를 상생격이라 합니다. 상생격이라 하고 인성으로서 상생하는 길과 또 식상으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서 인성으로 상생할 수 있는 조합으로는 목과 수의 조합, 그리고 화와 목의 조합, 그리고 토화, 금토, 그리고 수와 금의 5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자에서 앞의 자가 일간이 되고 뒤의 자는 인성으로 순행하면서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성으로 일간을 도울 때는 아래와 같이 운에서 그 길흉을 각각 달리하게 됩니다. 목일간일 경우에는 수와 더불어서
양신승상격을 이루면서 이때는 화토금운은 기라고 인성과 비겁이 되는 수와 목운은 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일간일 경우에는 목과 더불어서 양신승상격을 이루면서 이때는 토금수운은 길하게 되고 인성과 비겁이 되는 목운과 화운은 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토일간일 경우에는 화의 인성과 화기의 인성과 더불어 양신승상격을 이루면서 금수목운은 길하게 되고 인비의 화토운은 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금일간일 경우에는 토와 더불어서 양신승상격을 이루면서 수목화운은 길하고 토와 금운은 흉하다는 것입니다. 또 수일간일 경우에는 인성인 금과 더불어서 금기와 더불어서 양신승상격을 이루면서 이때는 목화토운은 길하게 되고 또 인성과 비겁의 운이 되는 금의 운과 수의 운은 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성으로 이루어지는 양신승상격에서는 왕한 비겁을 생하는 인성과 비겁의 운은 더욱 일주를 왕하게 하여서 타 오행을 보살필 여유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의 운을 끓이게 되는 것으로서 기신이 되는 것이고, 또 왕한 비겁을 설기하는 식재관입니다.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야말로 왕한 비겁이 움직여서 재성도 얻을 수 있고 또 관성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비로소 자기의 구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즉 식재관이 희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재관의 운이 희신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신승상격으로 두 오행이 서로 상생하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상생격으로는 앞의 장에서는 인성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상생격을 보았고, 여기서는 식상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상생격입니다. 식상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상생격의 조합으로는 수와 목, 그리고 목과 화로 이루어지는 조합, 화와 토, 토와 금, 금과 수로 이루어지는 5가지의 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의 자가 일간이 되고 뒤의 자가 식상으로서 상생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상으로 상생격을 이루게 되면은 식상으로 순행하기 때문에 재성을 보게 되면은 길하게 되고, 관성과 인성의 운이 되면은 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간별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수일간일 경우에는 목의 식상과 더불어 양신승상격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는 수목화운은 길하게 되고 관인의 토와 금운은 흉하게 됩니다. 또 목일간일 경우에는 화의 식상과 더불어서 양신승상격을 이루게 되고, 이때는 목화토운이 길하고 관인의 금수운은 흉하게 됩니다. 화일간일 경우에는 토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고, 화토금운은 길하고 관인의 수와 목운은 흉합니다. 토일간일 경우에는 금과 더불어서 양신승상격을 이루고, 이때는 토금수운은 길하고 관과 인의, 관성과 인성의 목화운은 흉하게 됩니다. 금일간이 수의 식상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양신승상격은 금수목운이 길하게 되고 관과 인성의 화토운은 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상으로 이루어지는 양신 승상격에서는 왕한 비겁을 식상으로 설하고 또 재성으로 식상 생제한다면 왕한 일간을 설하면서 재성을 취할 수 있어서 길하게 됩니다. 길하게 되고 관은 일간을 극하여서 흉하게 보고 또 인성은 왕한 비겁을 더욱 왕하게 하는 것으로서 흉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상이 발달한 명조는 무엇을 하여도 주저함이 없으며 학문과 예술과 기능,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할 수 있는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신성상격에서 두 오행이 서로 극하게 되면은 상성격이랍니다. 극하게 되면은 상성격이라고 하고 앞에서 언급한 서로 생하게 되면은 극이 아니고 생하게 되면은 상생격이라 하였습니다. 극하게 되면은 상성격이라 하고 이 상성격의 조합으로는 목과 토의 조합 그리고 토와 수의 조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와 화의 조합, 화와 금의 조합, 금과 목의 조합 이렇게 5가지의 조합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재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 5가지의 조합은 재성으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관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재성으로 이루어질 때는 전자인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인성과 식상과 재성은 희신이 되고 인성과 식상과 재성은 희신이 되고 관성과 비겁은 즉 기신이 됩니다. 각 일간별로 보면은 목 일간일 경우에 토의 재성을 만나서 양신 성상격이 이루어질 때는 수, 화, 토 운이 기란 운이 되고 그리고 금과 목의 운은 흉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일간이 수를 만나서 양신 성상격을 이룰 때는 화, 금, 수 운이 길하게 되고 목, 토 운은 흉하게 됩니다. 또 수일간이 화의 수일간이 화의 재성을 만나서 양신 성상격을 이룰 때는 금, 목, 화운이 길한 운이 되고 또 토운과 수운은 흉한 운이 됩니다. 화일간이 금의 재성을 만나서 양신 성상격을 이룰 때는 목, 토, 금 운은 길하게 되고 또 수와 화 운은 흉한 운이 됩니다. 금일간이 목의 재성을 만나서 양신 성상격을 이룰 때는 토와 수와 목 운이 길한 운이 되고 화와 금 운은 흉한 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격되어서 재성이 된다면 인성으로 일간을 도울 때와 그리고 유통시킬 때와 극하는 재성이 반가운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간을 극하는 관성과 비겁으로 일간이 더욱 태왕해지면 재성을 충극하여서 흉운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이기의 양신 성상격은 일관과 재성으로 이루어지는 예입니다. 이와 같이 재성으로 이루어질 때는 재복으로서 처복과 더불어서 재물복 그리고 부친의 복이 있을 것으로서 처가의 복과 더불어 유산 상속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성으로 이루어지는 이기의 양신 성상격은 목과 금의 조합, 그리고 화와 수의 조합, 또 토와 목, 금과 화, 그리고 수와 토의
5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의 자가 일간이 되고 뒤의 자가 관성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성과 비극과 식상은 희신이 되고 재성과 관성은 기신이 됩니다. 이는 관살과 일간 사이에 인성으로서 유통시키거나 또는 관살의 충극을 견뎌야 하기에 비겁이 생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관과 살을 충극하여서 약화시키는 식상도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관성을 강화시키거나 일간을 충극하는 재성과 관성은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각 조합별로 보면은 목일간의 경우에 금과 조합을 이루어서 양신성상격이 될 때는 임비식으로서 수목화가 길신이 되고 토와 금은 흉신이 됩니다. 화일간이 수의 관과 조합을 이루어서 양신성상격이 될 때는 임비식으로서 목화토가 길신이 되고 금과 수는 흉신이 됩니다. 토일간이 목의 관성과 더불어서 양신성상격을 이룰 때는 임비식으로서 화, 토, 금이 길신이 되고 수와 목은 흉신이 됩니다. 또 금일간이 화의 기운과 더불어서 양신성상격을 이룰 때는 임비식으로서 토, 금, 수가 길신이 되고 목화는 흉신이 됩니다. 수일간이 토의 관성과 더불어서 양신성상격을 이룰 때는 임비식으로서 금, 수, 목이 길신이 되고 화와 토의 기운은 흉신이 됩니다. 우는 흉신이 됩니다. 위의 이기의 양신성상격은 일간과 관성으로 이루어지는 이해입니다. 이와 같이 관성으로 이루어질 때는 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자식과 남편 복, 또 시가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금에서 목과 금에서 양신성상격을 이룰 때 갑일간이거나 을목일간에 따라서 즉 갑일간일 경우에 경금이 오거나 신금이 오거나 을목일간일 경우에 경금이 올 수도 있고 신금이 올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양신성상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연주와 월주와 일주와 그리고 시주의 간지가 서로 극하게 되면은 양신성상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양신성상격은 오행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부침이 심한 사주로서 길운에는 발복이 크지만은 흉운에는 침락의 정도가 크게 되어 성패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양신성상격으로 바르게 성격되지 못하여도 오행이 2개로 이루어진 명조는 부침 현상이 크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양신성상격의 희기를 논한 것은 대부분 억부의 관점으로 왕신의 설기를 위주로 하여 논하여 놓았지만은 그러나 논지에 따라서 양신의 왕은 더욱 부하여서 오로지 양자를 조부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있기 때문에 감명자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보완되고 정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밝혀두면서 양신성상격을 논하고 감명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필요로 함을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72강으로 양신 성상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